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커피숍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커피숍에는 BGM 음악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오늘 조촐하게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좀 초라해 보이지만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게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이거를 먼저 답변하고 한국 남자들의 국제결혼 선호하는 그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인기 있는지에 대해서 토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여자를 만나든 경제력은 갖춰져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의 일본 여자분들은 과거에 그 나빴던 시절, 과거에 그 나빴던 시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의 일본 여자분들은 과거에 그 나빴던 시절과 많이 다르게 좋아진 겁니까? 아무리 케바케이다지만 불륜을 한다거나 돈 낭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또한 숨기면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일본인 특징이라고 들었던 바가 있긴 한데, 물론 한국 여자, 북한 여자, 중국 여자, 베트남 여자 등 100% 걸렸지만요, 일본 여자는 어떨지 진짜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한국 여자를 그러고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뒤에서 칼 간다, 그건 뒤통수 치기도 한다, 그 말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님은 경험자인 것 같으니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본 의도는 싸우거나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한국 여자는 아주 나쁜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 그 문장의 뉘앙스나 이런 게 한국 분이신지는 실례지만 잘 모르겠는데, 번역기를 통해서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문장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 여자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받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도 90년 초 이전, 그러니까 75년부터 80년대 말 90년 초까지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90년도 초에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내지는 35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죠. 줄리아나 도쿄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치가 심하고, 그리고 엄청난 미인들, 섹시한 미인들이 엄청나게 그 클럽을 자주 찾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즐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여자분들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본 경제가 눈만 감고 뜨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황금 만능 물질주의, 물질주의, 또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만 합니다. 자, 그때는 그때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이겠죠. 현재를 말씀드리면, 불륜 자꾸 불륜 말씀하시는데, 한국도 불륜하고요. 세계 곳곳 나라 전부 다 불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이혼율을 한번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거나 통계 사이트를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자, 돈 낭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과소비가 심한지 뭐 이런 여분 같은데, 일단 일본 여성분들은 상류층을 제외한 평범한 분들은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손에 쥐는, 그러니까 테두리라고 하는 돈입니다. 테두리라고 하는 돈인데, 세금을 떼고 받는 돈이 전문학교 이상은 17만엔 이상 정도, 그리고 단기 대학, 3년제 단기 대학, 전문대학이라고 하죠. 3년제 전문대학 출신들은 약 19만행에서 20만행,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한 24만행에서 25만행, 사회 첫 월급 규모, 월급을 받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흔히들 많이 올라옵니다. 도쿄도 야증이라고 하는 월세를 보통 살기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은 16만행, 15만행 이렇게 지불을 하지만 검소합니다. 그분들은 월급 받아서는 그 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주쿠 주변, 그리고 미나토쿠, 롯본기 힐즈 주변, 아카사카, TBS 방송국 주변의 야증을 보통 20만행, 뭐 많게는 35만행, 이 이상도 내는 능력자들은 부자이거나 아니면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호스티스,
한마디로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분들은 도쿄에서 떨어진 1시간 내지는 2시간, 뭐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뭐 최고 뭐 낮은 안 좋은 곳은 뭐 35,000엔, 45,000엔. 근데 자기 집안의 그 욕실과 화장실, 뭐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좀 살만하다 그러면 한 6, 7만엔에서 9만엔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월급 19만엔에서 25만엔을 받아서 월세를 지불하고 나면 교통비,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교통비 제외하고 자기가 먹고 또 아주 기초적인 옷, 이 정도 구입만 해도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저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 삶 자체가 되게 검소하십니다. 되게 검소하십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야매킹, 그래서 뒤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채를 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일본 은행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대출 좀 받으십시오 해도 일본 사람들은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대출 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결제가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일본 문화입니다. 굉장히 검소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검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을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높은 이상향을 꿈꾸는 건 아닌지, 그러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원한다면 본인도 평범한 수준에서 우상향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사치를 부린다든가 남자에게 의지를 한다든가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뭐 집과 명품을 사달라고 뭐 이렇게 조른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칼을 갈고 있고 일본인이 뒤에서 칼을 감고 숨기는 뭐 이면적인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런 거죠. 겉모습은 아닌데 속으로 감추고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나, 내지는 뒤통수 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저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전 세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있죠. 뒤통수 치는 분들.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이건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만나본 일본 여성분들에게 제가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 요즘 일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사랑을 위장한 사기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로맨스 사기에 관해서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굴을 도용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꾼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단 만나지 않았을 경우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섹시하고 이쁘고 정말 늘씬한 사람이 왜 갑자기 왜 내게 쪽지를 보내고 나를 사랑한다 그럴까? 그런데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왜 돈을 요구할까? 이건 100% 보지 않고 사기일 확률이 100%입니다. 99.9999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이쁘고 섹시한 사람이 당신에게 왜 연락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뭐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정말 궁금하셔서 물어봤다고 하니까 뭐 저도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는데요. 일본 여성분들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검소하고 댐댐이가 좋습니다. 일부 댓글도 예상했지만 뭐 안 좋은 여성분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재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일본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속된 말로 말해서 술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전 조금 연애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 실망했거나 사기를 뭐 받았거나 뭐 불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하물며 편의점에서 10년 이상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10년간 일을 한 친구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검소하고 착했습니다.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와리깡, 그러니까 뭐 반반
무엇을 하든 반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요, 가정교육을 받을 때, 부모한테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너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자꾸 바라면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라.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도쿄에 그 여행을 갑자기 갔을 때도 친구들이 다 나왔을 때, 뭐 경제적으로 친구들보다는 제가 나은 것 같아서 그날 먹었던 노미카이, 그러니까 회식했던 술자리도 전부 다 제가 내려고 했었습니다. 굳이 싫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왜 다 내느냐. 친구들끼리 같이 먹고 즐겼는데 결국에는 n분의 1을 했어요. 그게 일본 문화이고 일본 사람들이고 일본 여성분들입니다.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의 답인데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남자들이 왜 국제결혼을 선택하겠습니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괴리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의 전세 이상은 가지고 있거나 자산도 현금 2억 내지는 2000cc 이상의 세단을 몰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연애 때는 오피스텔에서 좋은 오피스텔에서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꾸고 꾸미고, 그 와중에 모든 돈은 남자가 결제를 해야 되고, 이벤트는 이벤트마다 꼭 달마다 이벤트가 있죠. 만난 기념일, 달마다 로즈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연말연시까지, 짜장면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빼빼로 데이. 한국 남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찾아보지는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저는 또 다른 반문을 하겠습니다. 잘 없으니까 지금 댓글에 한국 남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연들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저한테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이게 현재의 한국 남성들의 포지션입니다. 심리입니다. 마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여성분들 중에 1%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남자가 차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뚜벅이. 소개팅에 나와서 뚜벅이라면 좋아하실 수 있나요? 20대 초반을 제외한 30대 넘어가신 분들. 그런데 또 본인들은 지하철도 잘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한국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소형 경차가 아니 외제차면 더 좋고 2000cc 이상의 세단을 몰아야지만 눈길을 살짝 주는 정도? 거기서 잘생겨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분들께서도 우상향하는 어떤 분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 본인의 포지션과 레벨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요즘에 무고죄가 참 많습니다. 그죠? 사실 형사범죄 중에서 성범죄는 신고자, 그러니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어떤 자제할 수 없는 성욕을 스스로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본인들의 여성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옛날에 황금을 돌같이 봐라라고 했듯이 정말 여자 보기를 돌처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정말 섹시하고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한다. 갑자기 어떤 연고도 없고 연결되지 않는데, 페이스북이 되었던 어떤 곳이 되었던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주지검장. 제주도에서 제주지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여고생의 뒷공문 쫓아가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방에 나락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국 앵커, 8시 앵커, 메인 앵커였는데요. 그분은 지하철에서 여성 속옷 사진을 찍다가 또 잡혀서 인생 나락으로 갔죠. 8시 간판 앵커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남자들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욕을 자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여자, 내 여자, 나만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에 눈을 넓히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성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진정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한 결혼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저의 그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일본어가 쉽습니다. 일본어가 쉬워서 일본 사람들과 연결되는 언어 교환 어플, 그리고 일본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노미카이, 그쪽에 많이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락드리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메일이라도 교환해서 메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서로에게 안부 정도 묻다가 또 궁금해지면 또 허락해 주신다면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라인 아이디라든지 원하실 때 제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다가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 물론 라인이나 핸드폰 번호는 바로 안 알려주십니다. 그 일본 분에 하나는 거고요. 두 번째, 외국 여성분들이죠. 외국 여성분들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주로 할 때 채팅 사이트나 메시지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외국분이 있으면 구글 번역기보다는 파고다가 더 잘 번역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최근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번역 체인지를 해주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다가 입력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꽤 좀 이렇게 이상한 부분도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번역기는 일단 뭐 해외 나가서도 뭐 들고 다니고 사진 찍어서 이미지로 번역도 가능한 파고다 추천해드리고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시면 언어 공부하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시면 되니까 나는 이래서 한데 나는 좀 부족할 거야,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시면, 그리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곧 로맨스 사기를 펼치고 있는 페이스북에 일본 여성, 그분에 대해서 사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